예. 자, 지금은 제가 제 베이스 캠프 차량인 우리 바스가 아니구나. 로디를 타고, 이게 저희 베이스 캠프가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찍는다 하는가? 이렇게 찍는다겠다. 제 베이스 캠프 차량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좀 거의 날이 저물기 직전인데, 지금 위봉 쪽으로 왔어요. 이제 여기가 위봉 산성이고 여기가 위봉사를 지금 찾아왔습니다. 지금 찾아보는데 먼저 이제 여기를 더 탐방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저 같은 게 이렇게 미리 차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저기 조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가 그 위봉산성이에요. 여기가 지금 우리 차 타고 아까 이쪽으로 해가서 호연제 쪽에서 아원고택으로 쭉 여기가 뱀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한 부분 있잖아요. 요걸 뱀길이라고 해요. 지금 좀 이따 제가 한번 직접 가고 한번 내 블랙박스를 올리면 되구나 차량을. 이게 뱀길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보단 더 꼬불꼬불해요. 지금은 이제 현재 산업도로를 뚫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천 따라서 이제 냇물 따라서 이게 가는 길이 꼬불꼬불해가지고 굉장히 여기가 저기 협곡진 지역이라서 여기 보면 여기가 산성 입구적이거든요. 여기 위봉산성 거기서 큰 바위 동그란 바위를 갖다가 거기서 둥글리잖아요. 그럼 여기 뱀길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이게 여기서 그게 나왔는지 거기서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면 로마군이 왔을 때 그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통곡의 그 성에서 뭐 마지막 보루지인데 거기 뱀길이에요. 거기 그러면 로마군들이 거기서 그 함락을 제대로 못해요. 그 소수 정예병들만 그 위에 산에 올라와서 거기를 길을 다시 올라오면 뱀길인데 그 뱀길에다가 큰 저기 뭐냐 저기 이렇게 큰 저기 막 바위 동그란 바위를 깎아가지고 굴리잖아요. 그럼 동글동글 이 길 굴러가요. 요 길 따서 이게 뱀길처럼 이게 꼬부랑꼬부랑 길이 돼 있죠. 이게 산업도로로 지금 돼 있고 실제적인 길은 더 꼬부랑꼬부랑해. 옛날은 냇물길 따라 물길 따라 올라갔으니까. 그럼 예전에 이게 왕건의 군대가 견훤하고 왕건이 몰고 온 군대가 이 백제 얘네들이 저기 후백제 있더니 여기서 마지막 보루가 여기에요. 최후가 버티는 데가. 그럼 여기 서는데 여기를 못 들어요. 이 뱀길에다가 그때 이게 견훤이가 이걸 만들어 놔서 견훤이가 왕건한테 여기 정면으로 들어가면 답 없다고. 저기서 저기 큰 바위를 둥글 가면 가다가 저기 그 군사들 다 죽는다고. 그래도 처음에 아이나다르까 하고 다른 저기 장군들이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요 길을 그대로 가요. 좀 이따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요 길을 가다가 위에서 막 저기 바위를 굴리니까 얘가 막 저기 장난이 아닌 거야. 협곡지역이고 막 둥글동서 얘가 막 눈덩이 불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저기 다른 저기 부시면서 다른 바위들까지 같이 옆에 있는 바위까지 같이 굴러가요. 그럼 바위 하나 때문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바위가 굴러가면 가다가 고려군이 다 병신이 되어버려 죽거나 한 번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면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견훤이가 처음부터 안 된다 해가지고 견훤이가 이 산성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고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3D 스카이뷰로 보면 이게 좀 항공사진으로 봐야 좀 정확히 보여요. 이거를 보고 이제 저기 답사를 이제 실제 이제 밖에 나서 다 지금 해가 거의 떨어져서 이거 큰일 났네. 자 보실게요. 3D 약간 좀 3D적이라서 이게 좋네. 요즘은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잖아요. 요게 분지지형이에요. 위에가 유봉폭포 쪽으로는 아예 저기 거기가 깎아 절벽이라서 아예 사람이 들어올 엄두도 없고 뒤쪽으로 들어오려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뒤로 들어오려면 이게 너무 제가 이게 만경강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엄청 돌아와야 돼요. 가다가 죽어요 진짜로. 이제 그러면 입구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나중에 이봉폭포 뒤쪽으로는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함락이 됐을 때 이게 퇴로를 저거를 해요. 이봉폭포 쪽으로 이제 가면 저기 이렇게
밧줄 같은 거 타고는 내려갈 수 있어요. 올라가지는 못해도. 그럼 이쪽 따라 이제 이게 만경강 따라서 도망가 위쪽으로 도망갈 수 있거든요. 다 길이 연결되니까. 여기 중요한 데가 옛날에 이제 저기 지금 왕건하고 견훤이 이제 군대를 몰고 최후의 보루를 여기를 이제 쳐요. 밑에 송광산은 당연히 얘네들이 이제 저기 다 전쟁을 져가지고 신검이가 저기 져가지고 그냥 거기는 버리고 바로 이리로 올라와요. 이 산성으로 군대가 별로 없어서 전멸을 당해가지고. 근데 이 길이 장난이 아니에요. 소수 정예병으로도 이게 쉽게 여기를 방어가 돼요. 그럼 여기를 못 들어요. 견훤이 그렇게 만들었거든, 성을 여기를. 설계를 할 때. 자기도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라. 다 죽으니까. 아니나다 하니까 이게 포기를 해요. 그래서 견훤이가 여기는 난고불락이라고.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하얗게 있는 데가 분지지형. 옛날에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다 거기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게 위봉사 위치에 여기가 여기에 위례성이에요. 위례성 궁궐이 여기에 또 하나 있었어요. 이제 유급시를 대비해서 이제 유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궁궐을 여기다 하나 따랐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그 위봉사가 지금 이게 그 자리예요. 지금 현재 평평한 지역이거든 앞에가. 좀 이따 이제 가서 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견훤이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다른 길로 해서 산길로 이쪽 능선 뒤로 넘어가려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완전히 난공불락해서 이제 저쪽에서 무슨 산을 태워버리거나 연기를 피우고 오면 막 벌떼를 옛날에 이제 벌떼 같은 거를 벌통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던져버려. 그러면 고려군들이 와가지고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요.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견훤이 결사대를 이끌고 나중에 이쪽으로 뒤를 쳐요. 위분폭포 쪽으로는 못 들어가. 여기는 이게 하도 협곡이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요쪽 뒤로 이렇게 만경강 쭉 들어가 이쪽으로 저기 고려군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다 이쪽 정면 오고 여기 측면 여기만 막고 있었어요. 그냥 이쪽으로 들어온 거만. 이쪽으로 올 거랑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가 협곡이지고 이쪽으로. 근데 어떻게 하냐, 이제 궁자리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옛날에 자기가 이 성의 약점을 다 안 거야. 이걸 설계를 할 때 궁에는 다 이 성을 지을 때 직접 다 돌아다녀가지고 탐색을 해서 이걸 지었거든요. 그럼 이 성의 약점이 뭐냐면 기습을 하게 되면 이봉사 자리가 옛날에 궁궐이에요. 그럼 여기에 저기 군사들이나 저기 고위직 장군들이나 신검이나 왕족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이봉사 이 자리에. 그러면 이 이봉산 뒤에를 어떻게 하냐, 여기 잘 보시면 만경강 따라 넘어오면 좀 이따 제가 보여주시면 유봉폭포 이쪽으로는 죽었다 깨져도 못 올라가요. 지금은 도로가 뚫려서 쉽게 가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폭포 낭떠러지 올라가다가 거기서도 이제 거기 저기 경비병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들키면 아예 못 올라가요. 그래서 기술을 어떻게 하냐, 이게 고려 아주 소수 정예병 몇십 명만 데리고 여기 뒤로 가요. 최정예병 데리고 견훤이 직접 이끌고 가요. 그래 어디를 가냐, 여기 보시면 뒤에 산을 가지고 여기 이제 산에 저기 조그만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들이 있어요. 견훤이 그 길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길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 뒤를 막아야 한다는 거를 이게 알고 있었어요. 혹시나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저기 매복을 소수 정예병들 매복을 붙여야 한다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검이랑 여기 장군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견훤은 그걸 알았어요. 여기 약점이란 거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로 해가지고 요쪽으로 해가지고 위에가 약간 완만한 여기에 완만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쪽 오면 굉장히 협곡 지형이라서 이게 올라가기 타기 힘들고, 여기 가면 짐승들이 왔다 갔다 노루나 멧돼지 왔다 갔다 하는 길들이 있어. 이런 완만한 길에. 그러면 이쪽 연결된 짐승들 길인데 그거를 이제 견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측근들도 알고 있었고,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약점이 됐으니까 외부 스파이들한테 이거는 절대로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 길을. 그러니까 나중에 뭔 일 있으면 정예 소수병이 여기서 매복을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애들이 오면 이제 하여튼 신호를 이제 필이나 이런 걸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안에다 알려가지고 이쪽을 이제 군대를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막는 걸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를 아예 얘네들이 그냥 이쪽으로 올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견훤의 그 소수 결사대가. 그래서 이쪽 길로 해가 이 물길 따라서 이쪽 능선을 넘어서, 여긴 길이 없었어요. 원래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도 있어서
바로 이게 내려오면 유봉사 바로 뒷뜰이에요. 후원이에요. 후원으로 바로 내려와 가지고 저기 밤에 거의 새벽 정도에 다들 이렇게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 얘네들이 인자 지금 물 같은 게 없으니까 굉장히 지쳐 있었거든요. 식량은 충분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여기다 연못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견원이가 연못을 이쪽 자리에다 만들라고 했어요. 지금 그 연못 자리가 생겼어요. 그걸 알고 만들었는지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 연못 자리가 없어 가지고 얘네들이 사면초가에 빠져요. 그래 유명한 설화 중에 견원이 온 줄 알고 그 A 군사가 있잖아. 아까 내가 말한 옛날 A 군사가 이제 저 신검이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 경론이 있으면 우리 약점이 여기 물이 없다는 거 안다 해가지고 뭘 보내냐면 자기가 키우던 관상어를 보내요. 잉어. 옛날에 백제시대는 잉어 같은 거를 이렇게 저기 이런 연못 같은 데 관상어를 키우는 자기 애완동물처럼 키워요. 그 관상어를 하도 귀하니까 관상어를 들고 이제 금붕어 비턴 거야. 잉어인데 커. 그 관상어를 들고 여기까지 피신을 왔어. 자기가 귀하니까. 그래 자기 그 귀한 관상어를 저기 보내요. 저기 이제 왕건의 저기 사신들 틈해 가지고 선물이라면서 관상어 몇 마리를 갖다가 보내요. 그럼 우리는 물이 많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딱 견훤이 그 보고 이제 웃어요. 보시라고 저거 지금 A라는 군사가 지금 장깨 부리는 거라고. 제가 지금 내가 온 줄 알고 내가 여기 연못이 없으면 지금 조금만 있으면 버티면 얘네들이 물이 없어서 지금 말라 죽을 걸 알고 자기가 지금 허풍을 지금 피우기 위해서 일부러 잉어를 갖다가 자기가 키우던 관상어를 지금 보냈다고. 보시라고 모든 장군들하고 저기 왕건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쟤네들 지금 물이 없어 사면초가 상태라고. 지금이 이제 상태라고 그래요. 이게 유명한 설화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애요. 이제 이게 견훤이 그걸 꿰뚫어 봐요. 얘네들이 진짜 물이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허풍 떨기 위해서 우리 물 많다는 거를, A라는 군사가 키우던 그 관상한 거 알아. 거기 놀러갈 때마다 그 물고기인 줄 알아. 그 잉어인지 관상어 물고기인지. 걔가 키우던 물고기라고. 쟤네들 뻥치고 있는 거라고. 물이 있는 거 시중하고 쟤네들 물 없다고. 조금만 있으면 쟤네들 말라 죽는다고, 이제. 아니야 될까 이제 이렇게 그냥 일부러 무리해서 공격하지 말라고 해요, 왕건이. 그리고 공격하는 척만 하라고 해요, 나중에. 이쪽으로 보내다. 그럼 공격하는 척 하면 얘네들 이제 피곤하니까 계속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 진영을 보니까 성에서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갈증이 나고 이제 사기가 떨어진 게 딱 보일 때에 견훤이 결사대 이제 단 몇십 명만 끌고 한 100명이 안 됐어요. 한 몇십 명, 100명이 가까이 됐나? 하여튼 그 정도 병력, 최고 정예 고려 결사대, 일당 100의 용사들을 데리고, 요 능선, 지금으로 따지면 뭐 특수부대죠. 최정예 특수부대 중에서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부대 해가지고, 궁예가 직접 이게 선봉에 서요. 이 길을 궁예가 밖에 모르니까. 요 길 따라서 이게 조금씩 안 들키게 요 농선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간밤에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저기 술 먹고 이제 뻗어 있을 때 장군들이 뻗어 있을 때 이 뒤를 얘네들도 자기네들 이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술을 한 번씩 이게 회식을 하거든. 자기 장군들끼리. 근데 그게 보면 견훤 티가 딱 나. 왜냐면 내가 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맘때면 얘네들이 이제 술에 취해서 회식을 하고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허를 찔 거다. 그러면 왜 그거를 느끼냐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 알고 얘네들도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한번 사병들을 풀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딱 알아봐. 왜냐면 이제 거기 성에서 이제 보초를 쓰는 애들이 상태가 이제 약간 흐무적거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회식하고 있구나 하고 딱 알고 이제 견훤이가 옛날 자기 군대였으니까 견훤이가 이 능선을 타고 이제 바로 위례 지금 위봉사 이 자리이 위례 궁에 이것도 이제 궁이 몇 개가 있어요. 성광사정이 그 본궁이고 이제 여기는 임시궁. 나중에 위급할 때 이제 여기를 궁으로 써요. 이 궁 후원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기습을 해요. 지금 현재 여기 주차장 자리가 옛날 다 궁 자리예요. 이게 평평한 여기가 분지 지형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게 보시면 여기가 뱀길이에요, 완전히. 옛날에 이걸 용길이라고 했어요. 뱀길이 않고. 성경에는 로마 군사들이 왔을 때 그걸 뱀길에 꼬불꼬불하지, 뱀처럼 꼬불꼬불하지 뱀길 하는데 이걸 용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동양은 꼬불꼬불하잖아요.
그 용길이라 그랬어요. 이게 마치 용처럼 꼬불꼬불하다고. 근데 여기다가 위에서 여기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큰 동그란 바위를 굴리면 이게 밑에까지 따굴따굴따굴 굴러가면 밑에 있는 고려 지점에 있는 저기 거기까지도 굴러가 얘가. 장난이 아닌 거야. 이쪽 길로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 좀 이따 그 길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로 이 요새를 와 기가 막히게 요새를 했어요. 길이 이 정면 입구하고 뒤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긴 퇴로예요. 이봉폭포 이쪽으로는 나중에 이쪽으로는 적군이 들어올 거라 없을 거라 하는데 견원이 그 퇴로 쪽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죠. 자, 이 현장을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핸드폰 제가 좀 예산이 없어서 좀 후줄하게 해요. 제가 네, 여기가 지금 유봉사 옛날 이 저기 평평한 이 지역 일대가 다 여기 고려 여기 위례성 여기가 위례성이거든요. 밑에도 위례성 맞는데 이제 저기 성이 이제 저기 저쪽 밑에 성이 있고 이제 여기가 위례 나중에 이걸 위봉해가지고 이제 뭐 위봉산성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 이름이 위례성이에요 여기가. 밑에 쪽은 성을 안 쌓고 여기 토양 요쪽 저기 뭐냐 천 따라 오는 협곡길에서 매복 작전을 하고 이 최후의 보루가 여기에요. 이쪽은 처음 왔는데 이건 뭐냐 사리탑인가 본데. 괜찮네. 지금 다 여기가 잘 보시잖아요. 여기 뒤쪽 저기 여기 나무 때문에 가르는데 저기 절 뒤쪽 저 능선 있잖아요. 이쪽 능선이구나. 이쪽 능선은 가파라서 못 올라오고 저쪽 능선이 지금 길이 있나? 저쪽 능선이 좀 완반해가지고 이게 타고 병사들이 타고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이게 도저히 이쪽으로 올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허를 찔리죠 이제. 이쪽으로 뭐 안 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쪽 저쪽 능선 따라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궁자리거든요 다. 지금 현재 이 절자리가 이 궁 여기 후원으로 해가지고 저 능선 따라 이제 견훤이 고려 결사대를 데리고 여기로 와가지고 간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장군들 목을 다 따요. 장군급들 목을 다 따버려 그냥. 장군급들하고 군사 그냥 장군급들 목을 한 번에 따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혼비백산이 일어나죠 당연히. 장군 목을 따고 얘네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사대들이 그때 이제 회식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허를 찔려가지고 어떡하냐 바로 저기 이게 하고 여기다 불을 질러버려요 궁에다가. 이제 불이 막 하니까 이제 궁에 불 났다 하니까 이제 저기 여기 지금 평평한 지형 있잖아요. 여기가 분지 지형이에요. 이제 저 평평한 지형에다 이제 텐트를 쳐놓고 군사들이 있다가 이제 궁에서 여기 지금 평평한 자리가 다 궁자리예요. 여기 지금 여기 주차장 자리가 여기 지금 그 자리에 여기 다 있고 이게 여기도 궁자리인데 여기 궁에서 이제 불이 나오니까 이제 간밤에 불이 이제 시뻘겋게 나니까 이제 불 났다 하면서 이제 모든 군사들이 불을 끄게서 다 가요. 그 불을 이제 저기 하는 걸 보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저기 그 고려 그 결사대들이 고려 처음 여기 능선을 넘어올 때부터 고려 군사의 그 옷을 갑옷과 옷을 입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고려 군사래 저기 백제 군사의 옷을 입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백제 군사인 줄 알지 다 고려 군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불이야 고려 군사들이 저기 와가지고 다 장군급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기 궁에 있던 다 척살을 해버리고 불을 질러요 궁에다가. 이제 불이 시퍼렇게 이제 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저기 고려 이제 견훤이 이제 저기 이제 견훤도 이제 저기 백제 이제 저기 사병 병졸 옷을 입고 이제 같이 이제 들어왔지. 그리고 이제 저기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불이 시뻘겋으니까. 그러니까 불을 꺼라 하면서 이제 저 소리를 질러요. 고려 이제 저기 고려 병사들은 이제 백제 병사의 옷을 다 입고 있죠. 지금 이 주차장 자리 평평하잖아요. 이 일대가 다 궁자리에요 원래. 옛날 저기 후백제 여기가 궁자리였고 그리고 여기 자체가 위례성이에요. 여기가 보면 제가 한번 삥 돌아볼게요. 여기가 꽤 큰 분지 지형이에요. 산 꼭대기에 여기가
이게 산 꼭대기 안에 있는 분지 형태예요. 산 중턱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따라서 주변에 마치 여기다가 주변 앞뒤를 막으면 백두산 천지처럼 여기가 호수가 돼요. 저쪽을 막고 저쪽을 막 몇 군데 막잖아요. 이거 호수가 돼요. 여기가 지형이 마치 백두산 천지 물을 빼면 딱 그 모양이에요. 여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 분지 지형 여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기가 막힌 저기 뭐냐 요새 자리예요. 여기는 소수 정예병으로도 뭐 저기 몇십만 몇백만 대군이 와도 여기를 뚫을 수가 없는 지형으로 얘네들이 저기 견훤이가 여기를 갖다가 저기 그 산성을 만들죠. 최후의 보루 저거래서 여기는 한 대략 한 몇백 명 군대만 정예 몇백 명 똘똘한 군대 몇 명만 있어도 여기는 몇천 10만 명 100만 명의 군대가 와도 막아내요 여기는. 근데 치명적인 저기 그걸 여기 견훤 말대로 그걸 안 만들어 놓죠. 저 여기다가 연못을 하나 만들어요. 연못 숫자를 저쪽에다 만들려고 했어요. 저 하얀 건물 있죠. 저희가 연못 건물 자리예요. 여기는 사리탑이네. 여기가 다 군자리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냐, 부리야 하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 있던 이제 그 당시에 천명은 넘게, 천명이 넘게, 원래 1000명 넘게 들어오면 안 되는 군데인데 너무 많이 들어온 게 과포화돼서 식수가 금방 떨어져요. 차라리 조금 들어왔으면 더 나았을 텐데 10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들어간, 하여튼 대부분 그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식수가 없어서 서로 이제 그냥 오줌 받아먹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됐겠죠 당연히. 저쪽으로 고려 군사들이 저쪽으로 능선을 넘으려고 해요. 서쪽 돌아가지고. 근데 저쪽도 협곡이 가파르고 좁아서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그거에 대한 옛날에 견훤이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막아내요 이쪽은. 근데 이쪽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었어요.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에 대한. 근데 이제 그 약점을 저기 견훤이 알고 이제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또 불이야 하고 하니까 모든 군사들 흘려벌떡 이제 간밤에 뛰어나는데 불을 꺼요. 자, 그 사이에 뭘 하냐, 이제 견훤에다 견훤 뭐냐 장군들의 모가지를 다 따버린 견훤의 고려 결사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이쪽 이제 유유하게 옆쪽으로 해서 이제 백제군의 이제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여기를 막 그냥 거슬러 가지고 어디로 가냐, 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성문 하나밖에 없는 성문을 갖다가 점거를 해버려요. 그리고 성문을 열어버리고 불에 이제 불끈이나 정신 없는 사이에 고려군들한테 이제 신호를 보내요. 여기서 우리가 성문을 견훤에 딱 한다. 그리고 고려군들이 이제 물밀듯이 이제 용길 뱀길 용길 따라서 이제 치고 올라와 버린 거야. 그 어떻게 됐냐? 그때 이제 다 도륙을 당해요. 그때 왕건이 여기서 이제 항복을 했을 때 왕건은 이 고려 군사들을 포용을 하려는데 결혼이 안 됐다고 해요. 왜냐면 나중에 만약 여기서 얘네들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후한이 이제 이게 얘네들 후한을 분명히 있을 거라 해서 다 죽여버려요. 특히 금군을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증발한 군대거든 금군이 견훤이. 근데 나는 신검한테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백제가 여기 전부터 싸울 때 금군 애들이 심리 전술을 해요. 심리 전술을 하는데 금군 애들이 옛날 자기의 주군이 했던 백제 견훤의 왕의 막 신변을 막 모욕하는 발언을 막 거침없이 해요. 이제 견훤은 자기를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을 절대 죽을 때까지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들의 명예를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귀신이 돼서 천신계에 올라가서도 이게 복수를 해요. 꼭 이게 자기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명예를 이렇게 더럽혀주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그 명예를 나중에 죽은 후에도 적군이라도 그 명예를 지켜줘야 돼요. 옛날에 이성계가 그랬잖아요. 이성계가 적진에
저기 그 장군이 죽잖아요. 그럼 열심히 싸웠다고 하면서 적군들이 포로가 된 적군들 앞에서 자기 그 주군의 그 제사를 지내게끔, 그 장군의 제를 지내게끔 도와줘요, 일부러. 자기도 같이 그 하고. 이게 다 저걸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함부로 그거를 실추하면 안 돼요. 아, 이 사람들 명예를 하면 귀신이 돼서 복수를 하고, 귀신 돼서 천상계까지 올라가서 6차원 존재로 올라가서도 어떻게든지 그 복수를 해요, 이 양반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욕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업보를, 어떻게 보면 원수를 그 어떤 차원에서라도 다 와서 그거를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군군 애들이 그렇게까지 자기 옛날 다른 차라리 적군의 군사들이 그랬으면 이해를 하는데, 원래 그러니까 심리전을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자기들한테 충성 맹세를 했던 군군들이 지금 내가 이빨 빠진 호랑이 되고 저기 고려 왕건 밑에 내려갔다고 나를 갖다가 막 이런 개무시하는 막 저기 모욕하는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분이 터져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대부분이 군군 애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여기를. 얘네들은 저기 왕건한테 살려줬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저기 그냥 산채로 토막을 다 내버려요, 그냥.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왜냐면 견훤 이 양반이 명예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그렇게 실추시키는 사람은 죽어서도 이게 그거를 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차원계까지 이게 싸움이 일어나요. 6차원계까지 싸움이 이런 게 일어나요. 이게 한이 맺히면 그게 하계에서 자기가 한이 맺혔던 게 나중에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상계 천신계 이제 관직이 높은 양반이 이제 한을 맺고 올라가잖아요. 5년에 설이 내리는 거는 이거는 그거는 한도 아니야. 그냥 나라를 날려버려요, 그냥. 왕조 자체 하나를 그냥 날려버려, 이런 애들은. 그래서 밑에서 이게 하계에서 이게 영웅으로서 내려와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한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나라를 날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제가 6차원 존재 천상계하고 4차원까지, 차원계까지 싹 제가 이거를 가르치는 이유가 나중에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나중에. 그때 그 한이. 그 원수지간의 한이.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본문에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성찰하고 해결을 할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참고로 제가 잘 아던 분이었습니다, 이 양반도. 견훤이 후대에 이성계로, 제가 몇 번 했지만 이성계로 환생을 해요. 옛날 이게 자리 그대로예요. 보통 그 당시 양식은 축제를 한번 올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절벽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슷했어요, 그때도. 이게 산 능선 따라 축대를 한번 이렇게 벽처럼 올리고, 여기 계단 부위는 보통 목재로 해서 만들어요. 왜냐면 나중에 누가 쳐들어오면 이 목재는 기름을 부어서 태워버리고, 여기가 그러면 이 자체가 이게 성벽이 돼버려요. 옛날 사람들은 키가 1m 50도 채 안 되는데 지금 이 성벽 기어 올라가면 장난 아니에요. 그럼 이 계단은 목재로 만들어요, 평시장시에는. 목재를 태우면 이게 그냥 이런 절벽이 돼. 문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나중에 내려갈 때는 뭐 저기 위에서 사다리를 하든가 밧줄을 내려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가 함락이 돼도 여기서 또 한 번 방어를 해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저기 성의 좀 양식이에요. 보통 절들이 그런 양식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거 이제 여기가 궁자리에, 여기서 보면 다 밑에가 내려다보잖아요. 저 위에 가면 더 높은 자리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분지에 여기에 저기 있는 주둔하고 있는 자기네들의 군군들의 이게 지정이 다 한눈에 보여요. 여기 좀 약간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도 봐도 한눈에 다 보이죠. 옛날 밭자리가 다 이제 이게 군인들 지정 자리야, 군군들.
그리고 앞에 여기도 궁이었고, 여기는 이제 보통 축대 따라 이게 또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축대가 한 번만 뭐냐, 성이 2중, 3중, 4중으로 돼서 이게 고려 양식이에요. 원래 궁 양식. 보시면 또 한 번 절하면 이게 가파르 가면서 축대가 하나가 더 올라가요. 옛날 궁 양식을 비슷하게 이게 지금 채하는데 좀 많이 틀린데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저쪽까지 끝까지 이게 연결하면 못 들어와요. 군사들이 이 성벽을 넘어가야 돼. 이게 이제 이중 두 번째 이제 저기 성이에요. 이게 이것도 안에 궁성. 왜냐면 나중에 이게 자객들이나 아니면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궁에 있는 소수의 군대로 막아내야 돼요. 이 성이 무너지면 여기서 한번 또 방어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 양식이 그 성의 양식을 많이 이게 따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관문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는 절 양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이제 세 번째 성이에요. 축대가 또 올라가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스파이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자객들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요 딱 지나가는 자리가 이 관문만 지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왜냐면 평평한, 지금의 경복궁처럼 평평한 데다 짓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원수진 사람들, 왕조의 원수진 사람들이 자객으로 이제 저기 많이 들어와. 그럼 자객들을 막는데 이게 좋아요. 이제 경복궁처럼 온 사방이 다 뚫려 있으면 자객이 어느 방향으로도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이게 성벽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이런 양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절이 이런 양식들이 많아요. 성의 양식이에요, 이게.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성벽처럼 해놓고 평상시에는 목조 건물로 이제 좀 약간 이게 계단 사다리 비슷하게 만들어놔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가 나중에 이제 유사시에는 다 이걸 갖다 다 태워버려서 이제 아예 성벽 자체가 되어버려요. 지금은 이제 평화로운 시기니까. 자, 위에가 위붕이죠. 지금 여기가 위례산성 궁이에요. 위례궁. 여기도 궁이 몇 개가 따로따로 다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많이 이게 좀 이게 절 양식, 이거곤 양식이 많이 틀린데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네. 자, 이제 이 정도 좀 올라오면 분지 지형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럼 여기 이제 이 정도쯤에 이제 저기 뭐냐, 그 무슨 이게 사령관들 이게 모여서 이게 회의하는 이게 뭐 이게 이제 이런 데가 궁이면서도 이제 이게 회의해요. 그러면 여기서 장군들이 딱 보면 이게 아유 군사들이 뭐나 하면 여기 한눈에 다 보여요. 분지가. 지정을 다 여기다 지고 있으니까 저기까지. 그리고 저기 그 성문 책 여기 들어오는데 한 군데가 있는데 저기 저쪽이 이게 성문 들어오는 데인데 이쪽이거든요. 저쪽이 이제 좀 약간 저쪽으로 냇물이 이제 흘러나가요. 능선 밑에 따라. 저쪽이 성문 자리인데 이제 거기도 이제 어떻게 잘 막는지 거기까지 안 보여도 하여튼 그래요. 여기가 여기 지정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다 여기 보시면 다 이게 이게 가파른 산으로 다 막혀져서 못 올라와. 근데 이거를 궁예가 이제 저 어디냐 여기 오면 이거 이제 지금은 이제 절이라서 이게 저건데 옛날엔 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기와자도 아니고 이게 너와 같은 거를 올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게 기와 기술이 그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급조한 성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 어디냐, 저쪽이었나? 이쪽이었나? 저쪽인가? 저쪽이구나. 저쪽 능선으로 이렇게 산 사이 능선으로 나무로 갔나?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 후원을 해가지고 여길 쳐요. 그럼 저쪽으로 넘어도 되잖냐? 저쪽은 이게 넘어오기가 굉장히 아마 가파랐어서 저희 궁예가 저쪽으로 안 넘었을 거예요. 저쪽이 완만하거든요, 낮고 능선이. 그래가지고 이쪽 이제 일대 궁에 있던 이제 저기 음치가 있네. 오래된 소나무도 있고. 위에서 송광이가? 여기다 빛이 비치면 송광이 되나? 우리나라 절의 양식은 궁 양식하고 비슷해요. 옛날 지금 고려 개경에 궁이 없는 거라 다
북한이 다 없앤 거로 알고 있는데 공산화되면서 그 궁 양식이 또 이래요. 고려 저기 궁 양식. 고려 궁은 작아요. 그리고 이게 저기 축대를 이렇게 몇 가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자객들을 못 들게 하고 왕건이 나중에 저기 하면서 유지를 당겨요. 궁을 절대로 크게 지지 말라고.